515번 보겠습니다. 점 5, 마이너스 3을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자 그럼 그 점을 일단 구해야겠죠. 자, 5 플러스 a 점의 이동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 점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 이제 좌표를 대입해서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x좌표는 여기, y좌표는 여기에 대입을 해서 5 플러스 a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 이것이 0이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9 5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a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은 점이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똑같이 x좌표의 그 숫자를 그대로 더해주고 또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하면 그 숫자 그대로를 빼줘가지고 새로운 좌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좌표가 어떤 특정 직선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이 되기 때문에 x좌표는 x에 y좌표는 y에 대입해서 등식을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미지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525번은 도형의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을 자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x좌표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아시다시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므로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 y도 플러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그렇다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요. 괄호를 한번 치겠습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1 플러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한 게 이 식을 정리한 게 바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라는 거죠. 같은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이 x, y 값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 돼야 되므로 개수 비교를 해서 항등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가 모두 같다이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식을 아래에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적어주면 x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플러스 ay 자 그 다음에 상수 써주면요 x 플러스 1에 있던 플러스 1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한 거 마이너스 3a 원래 있던 플러스 b까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y가 마이너스 2y랑 같다고 했으니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자 뒤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플러스 6이 됩니다. 앞에 1 플러스 6 플러스 b 이 숫자가 바로 위에 있는 6과 같으므로 6은 사라지고 1이 이렇게 넘어가면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첫 번째 대표 유형 문제와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점이 이동할 때는 그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1 빼주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그냥 y좌표에 3 더해주고 그러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은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도형이 이동할 때는 문자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주거나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항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요. 이후에 나올 자치의 방정식 문제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호가 바뀌는 정확한 순간이 존재해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왜 그런지 암기하시기가 아주 편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도형이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붙인 자 숫자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항이 대입된다. 즉 문자가 x 플러스 3 536번은 원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x 대신에 x-1 대입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자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왜냐 식이 2차기 때문에. 따라서 중심이 이동한다, 점이 이동한다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매우 줄어듭니다. 주어진 원을 보면 중심이 1,-1이고 그 다음에 묶을 때마다 -1, -1이 생겨서 -4를 넘기면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2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행 이동해서 이 원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반지름이 2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달라도 상관이 없죠.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따라서 반지름 2인 원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심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것은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R이 2 되네요. 따라서 니은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정리해보면 x제곱에서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9가 나오기 때문에 또 y에서 -4가 나오기 때문에 9하고 -9 사라진 다음에 -4가 넘어가면 네 r은 2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괜찮습니다. x를 묶으면서 x-4의 제곱에서 -16이 나오고요. y 플러스 2니까 -1이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15가 되면 -2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2가 되고 그것이 r 제곱이어서 여기는 r이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원은 평행이동했을 때 주어진 원과 겹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547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와 겹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따라서 y는 x제곱의 꼭지점 좌표를 0,0이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이동한 후에 이 시기의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1이 되죠. 따라서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로 이동을 했습니다. 점의 이동이라는 것은 0,0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해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와 원의 방정식은요 꼭지점 그리고 원의 중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점의 이동으로 바꾸어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계산을 하는 데에 복잡한 부분도 훨씬 줄어들고 계산이 헷갈릴 만한 부분도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3번 자, 점 3,a를 x축 대칭 이동해서 A'이 됐는데 x축 대칭 이동하면 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축이 아닌 부분만 부호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3,-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x, y 위치가 바뀝니다. 따라서 B'은 B,5가 되겠습니다. 자, 점 A'과 B'이 일치한다. 이 점과 이 점이 같다는 것은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다는 거죠. 따라서 B는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가 5와 같으므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B-A 따라서 3-5이므로 8이 되겠습니다. 562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대칭 이동할 때는요, 점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이나 똑같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 위치만 바꿔서 다시 정리해 주면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되고요. 이걸 y는 꼴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2y는 이쪽, 마이너스 2y는 이쪽으로, x는 이쪽으로. 따라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요.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ax 플러스 b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x의 개수와 뒤에 상수를 ab 값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3. 따라서 a 플러스 b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572번은 원의 방정식의 대칭 이동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은 식 자체로 변형하지 말고 반드시 꼭지점 좌표, 점의 이동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원의 방정식의 경우 평행 이동을 하던 대칭 이동을 하던 간에 관계없이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 좌표만 잘 계산해 주면 됩니다.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x축에서 대칭 이동하면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한 것과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좌표를 처음에 m,-3이죠.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 가만히 있고 y좌표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m,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중심이 아래에 보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이고 똑같이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합니다.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좌표가 서로 바뀌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형이 일치한다는 것은 어차피 반지름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좌표가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n은 3이다. 즉 n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mn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플러스 6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원의 방정식은 중심 좌표를 구해서 그것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다라고 계산을 해야 계산이 훨씬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578번. 자, 주어진 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를 자, 원점 대칭을 했습니다. 원점 대칭하면 xy 모두의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y는 자, 마이너스 x 제곱하면 그냥 x 제곱과 똑같으니까요. 플러스 2ax 자, 플러스 b로 바뀌고요. 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x축입니다. 그러면 x는 가만히 있고 y만 바뀌는 거죠. y에 마이너스 y 넣어주면 결국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자, 이때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역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 자, a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니까 결국 b는 얼마다? 3 되겠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 2고 b는 3인데 둘을 더하면 답은 1이 되겠죠. 자, 원점 대칭하고 다시 x축에 대칭 이동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점 대칭했다. xy 부호 모두 바뀐다. x축 대칭 이동했다. x는 가만히 있고 y만 바뀐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581번 마이너스 5,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5,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다시 x축 방향으로 a만큼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럼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5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2,7이라고 했으니까요. 5 플러스 a가 2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를 이항하면은요,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b는 11이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를 하면 8입니다. 대칭이동이라는 것에 있어서 점과 도형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때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대칭이동을 할 때에는 x축 대칭이동했다, 축은 가만히 있습니다. 나머지 문자가 부호가 바뀐다.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위치 바꿔준다. y는 마이너스 x에서 대칭이동이다, 그러면 위치 바꾸고 둘 다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588번.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린 건 x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다시 문제를 본 다음에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를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리고 답인지 아닌지를 두 개로 나눠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2x-y는 4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자, 두 직선 L'과 L의 기울기는 같다. 평행이동이라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평행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결국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맞는 얘기니까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자, 직선 M 3x-y는 0을 x축에서 대칭이동한 직선을 m'이라고 하면 m과 m'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x축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x는 가만히 있고 y만 바꿔야겠죠. 따라서 3x 플러스 y는 0입니다. 자, 기울기를 보면 대칭이동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직선은 y를 넘기면 기울기는 그냥 플러스 3입니다. 서로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하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3x-4y 플러스 7은 0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러면 둘 다 부호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7은 0입니다. 기울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x의 개수만 y를 정리한 상태에서 x의 개수만 잘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넘기고 4로 나누면 기울기 4분의 3. 이것도 넘기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분의 3입니다. 기울기가. 따라서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억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95번. 원 C를 원점 대칭 이동한 것을 C1, 그리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편행한 것을 C2라고 했을 때 두 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의 이동은요, 도형의 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중심, 점의 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심을 구해보면은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따라서 중심좌표는 2,-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것이 xy 좌표 모두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C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a와 마이너스 3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결국 서로 C1의 x좌표가 C2의 y좌표, C1의 y좌표가 C2의 x좌표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와 같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와 같다. 마이너스 3이 넘으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 플러스 a가 3이 되기 때문에 2가 넘어가면은 a도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입니다. 601번은 주어진 포물선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지점의 이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아래 볼록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잘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후에 Y축 대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가 바뀔 일은 없죠. 즉 세로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위아래 볼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꼭지점 좌표로 만들어서 이동을 시킨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4죠. 플러스 4 플러스 k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2,4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자 그러면 3,6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y축 대칭 이동 했다고 했습니다. y축 대칭 이동이요. 그럼 y는 가만히 있고 x만 바뀌면 되겠죠. 마이너스 3,6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가지고 꼭지점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k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9죠. 플러스 9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4가 되겠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는 당연히 맞고요. 6 플러스 k가 14가 되니까 결국 k는 8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시계 관점에서 풀면 x에다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x에 x-1, x 대신에 x-1, y축 방향으로 2만큼, y 대신에 y- 이런 식으로 제곱이 있기 때문에 식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포물선 역시 꼭지점 좌표를 구해서 꼭지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에는 위아래 볼록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를 결정해 주는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